장대비가 쏟아지는 묘지 한가운데 작은 아이가 젖은 종이를 꼭 끌어안고 떨리는 목소리로 흐느끼며 외치고 있었다. 엄마 나 1등 했어. 그리고 그 순간 한 부부가 우산을 든 채 아이 앞에서 멈춰섰다.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아이가 들고 있는 상장에 적힌 이름을 본 부부가 동시에 가슴을 움켜쥐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 만남이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먼저 깨달은 사람은 바로 그 아이였다. 아이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마치 오래전 묻어둔 진실이 밝혀지면 안 된다는 듯이. 잠시 후 부부 중 한 사람이 천천히 아이에게 다가왔다. 그러더니 아이의 상장에 손을 얹고 말문을 열려던 바로 그때 아이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이름을 듣게 되는데,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하윤이에요. 10살이고 지금 혼자 살고 있어요. 오늘도 엄마 무덤 앞에 왔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도 말이에요. 손에는 이번 학기 상장을 꼭 쥐고 있었죠. 전교 1등이라고 적힌 종이가 빗물에 젖어가며 구겨지고 있었어요. 엄마, 나 또 1등 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한테 자랑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대답은 없었죠. 차가운 묘비만이 장하진이라는 이름을 보여줄 뿐이었어요. 아무도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도 아빠를 기다리고 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하윤아, 아빠는 분명히 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 그래서 매번 이곳에 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빗소리가 점점 거세져 갔습니다. 옷은 이미 흠뻑 젖었고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래도 움직일 생각은 없었죠. 아빠가 오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였어요. 검은색 큰 차가 묘지 입구로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누가 이런 날에 오나 궁금했습니다. 비가 이렇게 오는데 누가 무덤을 찾아올까요? 차에서 두 사람이 내렸어요. 중년 남자와 여자였죠. 남자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여자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둘 다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남자가 먼저 걸었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죠. 얼굴은 단정했지만 어딘가 차가워 보였어요. 여자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손에는 흰색 국화꽃을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들이 걸어오는 방향이 엄마 무덤 쪽이었거든요. 설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저를 찾아온 걸까요? 혹시 아빠가 드디어 오신 걸까요? 남자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쳤죠.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익숙할까요? 마치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죠. 남자도 저를 보고 걸음을 멈췄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말이에요. 여보, 왜 그래요? 여자가 남자 팔을 잡으며 물었어요. 그런데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죠. 그냥 저를 계속 쳐다봤어요. 저도 그 남자를 쳐다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사람을 보면 가슴이 이상해질까요? 마치 잃어버렸던 뭔가를 찾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비가 더 세게 내렸습니다. 세 사람 모두 흠뻑 젖고 있었죠. 그런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남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이야, 여기서 뭐하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치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죠. 엄마 무덤 앞에서 아빠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남자 얼굴이 더 하얘졌어요. 아빠를
남자가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무덤을 쳐다봤죠. 장하진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묘비를요. 여자가 남자를 바라봤어요. 정우 씨, 이 아이가. 모르겠어. 남자가 급하게 말을 끊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다가왔죠. 아이야, 여기 있으면 감기 걸려. 어디 갈 곳 없니? 고아원에 살아요. 그런데 오늘은 엄마한테 상장 보여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상장을 들어 보였어요. 빗물에 젖어서 글씨가 번져 있었지만요. 남자가 상장을 보더니 뭔가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전교 1등이구나. 네, 엄마가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때 여자가 남자 옆으로 왔어요. 여보, 우리 차에 태워다 주는 게 어때요? 그래.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당황하고 있을까요? 아이야, 우리 차 타자. 고아원까지 태워다 줄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모르는 사람 차를 타면 안 된다고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이 남자는 왜 이렇게 친근하게 느껴질까요? 아빠 아니에요. 제가 갑자기 물었어요. 정말 모르겠어서 그랬거든요. 남자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아빠 아니에요. 엄마가 아빠가 올 거라고 했거든요. 남자의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고개를 돌렸죠. 아니야. 아저씨는 그냥 지나가다가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확신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비밀이 저와 관련이 있다는 걸요. 비는 계속 내렸고 세 사람은 여전히 엄마 무덤 앞에 서 있었어요.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죠. 뭔가 큰일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민정우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젖은 얼굴이 너무나 선명했어요. 빗물에 흠뻑 젖은 머리카락, 또렷한 눈매, 작고 오똑한 코, 모든 것이 그녀를 닮아 있었죠. 장하진. 가슴 깊숙이 묻어뒀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그와 3년을 함께했던 여자, 사랑했던 여자였죠. 정우의 머릿속에 기억들이 스쳐갔어요. 하진의 환한 웃음소리, 따뜻했던 그녀의 손길,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빈자리까지. 회장님, 하진 양이 떠났습니다. 김 비서가 그날 아침 전화로 알려줬을 때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진 하진. 찾으려 했지만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던 그녀였죠. 그리고 이제야 알았어요. 왜 그녀가 떠났는지를. 설마. 정우의 시선이 다시 아이에게 향했습니다. 10살이라고 했죠. 계산해보니 시기가 맞았어요. 하윤이 상장을 들고 있는 모습이 더욱 또렷하게 보였어요. 전교 1등이라는 글씨가 빗물에 번져 있었지만 아이의 자랑스러운 표정은 숨길 수 없었죠. 여보. 아내 선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조심스럽고 불안한 톤이었죠. 선영은 정우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녀도 느꼈을 거예요. 이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말이에요. 우리 그냥 가요. 선영의 말은 간절했어요. 하지만 정우는 쉽게 발걸음을 옮길 수 없었죠. 하진아,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떠났어?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만약 진짜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면 하진은 왜 혼자 키우려고 했을까요? 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까요? 정우는 천천히 하윤에게 다가갔어요. 아이야, 정말 고아원에서 살고 있니? 네, 엄마가 돌아가신 후로 계속 살고 있어요. 하윤의 대답이 정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엄마는 언제 돌아가셨니? 작년 겨울이요. 아파서 병원에 계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직도 슬픔이 가시지 않았나 봐요. 선영이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 경고가 담겨 있었죠.
더 이상 묻지 말라는 신호였어요. 하지만 정우는 멈출 수 없었어요. 엄마가 아빠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니? 좋은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바쁘셔서 못 오시는 거라고. 하윤이 순진하게 대답했어요. 정우의 가슴이 저렸습니다. 하진은 끝까지 자신을 나쁘게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말하지 않았어? 내가 아빠라고. 복잡한 감정들이 엉켰어요. 미안함, 그리움, 분노, 안타까움까지. 선영이 정우의 등을 살짝 밀었어요. 여보, 비 너무 와요. 얼른 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어요. 정우는 고민했습니다. 지금 당장 아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조용히 돌아가야 할까요? 하윤이 다시 말했어요. 아저씨, 혹시 엄마 아셨어요? 너무나 직접적인 질문이었어요. 정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니야.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진실을 말할 용기는 없었죠. 그런데 왜 이렇게 놀라세요? 아이는 예상보다 똑똑했어요. 정우의 동요를 놓치지 않았죠. 그냥 안쓰러워서. 안쓰러우시면 도와주세요. 하윤의 말이 정우의 심장을 쳤어요. 뭘 도와달라는 거니? 아빠 찾는 거요. 정우가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선영이 정우의 팔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여보, 정말 가야 해요. 이번엔 명령조에 가까웠어요. 정우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야, 아저씨가 나중에 고아원으로 찾아갈게. 정말이요. 하윤의 눈이 반짝였어요. 응, 약속해. 정우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이거 가지고 있어. 뭔가 필요하면 연락해. 하윤이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대한건설 회장 민정우라고 적혀 있었죠. 회장님이세요. 응. 정우는 무덤 앞에 가져온 꽃을 놓았어요. 흰색 국화꽃이 비에 젖어 더욱 처연해 보였죠. 하진아, 미안해. 정말 몰랐어.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선영은 이미 차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더 이상 여기 있고 싶지 않다는 듯이 말이에요. 정우도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하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차에 올라탄 후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선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가 뭐예요? 조심스러운 질문이었지만 날카로웠어요. 모르겠어. 정우의 대답은 짧았어요. 모르긴 무슨. 얼굴 보니 알겠던데요. 선영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죠.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차는 빗길을 달려갔고 묘지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우의 마음속에는 하윤의 모습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복잡한 현실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아내가 있고 회사가 있고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저 아이는 자신의 피를 나눈 존재일지도 모르죠. 정우는 백미러를 통해 묘지를 한 번 더 돌아봤어요. 작은 그림자 하나가 아직도 비를 맞으며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우는 며칠째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진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분명히 어디선가 본 얼굴이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날 아침 지우는 사무실에서 무덤 관리 기록을 뒤적이기 시작했어요. 혹시 단서가 있을까 해서였죠. 장하진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했을 때 예상치 못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무덤 등록자 명단에 민정우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민정우. 지우가 그 이름을 읽어봤어요. 왠지 익숙한 이름이었죠. 어디서 들어봤지. 기억을 더듬어 보니 떠올랐어요. 며칠 전 비 오는 날 하윤과 함께 있던 그 남자였죠.
그 사람이 무덤을 등록했다고 지우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큰 비밀이 숨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는 즉시 고아원을 찾아갔습니다. 원장님, 잠시 시간 있으세요? 지우 씨, 무슨 일이세요? 원장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지우는 하윤을 챙겨주는 고마운 사람이었거든요. 하윤이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어서요. 하윤이요. 무슨 일인가요? 원장의 표정이 조심스러워졌어요. 아이 출생 기록 같은 거 볼 수 있을까요? 그런 건 함부로 보여드릴 수 없어서요. 아이를 위해서예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지우의 간절함이 전해졌는지 원장이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원장이 서류함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여기 있어요. 하지만 비밀 유지는 약속하셔야 해요. 물론이죠. 지우가 파일을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죠. 하윤의 출생 신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모 장하진. 부미상? 부친이 미상이군요. 네, 하진 씨가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부터 그랬어요. 하진 씨를 직접 아셨나요? 물론이죠. 참 안타까운 분이었어요. 원장의 얼굴에 그리움이 스쳤어요. 어떤 분이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조용하고 상냥한 분이셨어요. 아이를 정말 사랑하셨죠. 원장이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런데 늘 슬퍼 보이셨어요. 뭔가 큰 상처가 있는 것 같았죠. 상처요. 네, 아이 아빠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을 흘리셨거든요. 지우의 가슴이 아팠어요. 혹시 아이 아빠가 누구인지 짐작되는 게 있나요? 원장이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 소문이 있었어요. 소문이요. 하진 씨가 어떤 재벌 회장의 내연녀였다는. 지우의 눈이 커졌어요. 재벌 회장이요. 네,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얘기들이 돌았어요. 그 회장 이름을 아세요? 글쎄요, 기억이 잘. 원장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민정우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민정우. 원장이 깜짝 놀랐어요. 그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역시 그 사람이군요. 지우의 확신이 섰어요. 하진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이름을 몇 번 중얼거리셨어요. 그럼 정말 하윤이 아빠가 민정우일 가능성이 높아요. 원장의 말에 지우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날 밤 지우는 인터넷으로 민정우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대한건설 회장 민정우. 여러 기사들이 검색됐어요. 사진도 많이 있었죠. 사진 속의 민정우를 본 순간 지우는 확신했어요. 하윤이와 똑같이 생겼어. 눈매, 코, 입모양까지 닮아 있었어요. 이제 확실해졌어. 지우는 더 깊이 조사했어요. 민정우의 과거 행적, 결혼 시기, 모든 것을 찾아봤죠. 10년 전 즈음 민정우가 결혼하기 전 시기의 기사들을 찾았어요. 젊은 재벌 회장의 로맨스. 당시에 여러 여성과의 스캔들이 보도됐었죠. 그 중에 장씨 성의 여성이라는 표현도 있었어요. 바로 하진 씨였구나.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민정우는 하진과 연인 관계였고 하윤이 태어났죠. 하지만 결혼은 다른 여자와 했어요. 그래서 하진이 홀로 아이를 키우게 된 거였어요. 너무 잔인해. 지우의 가슴이 아팠어요. 하진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갔거든요. 다음 날 지우는 다시 원장을 찾아갔어요. 원장님, 하윤이에게 말해야 할까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빠가 누구인지 말이에요. 원장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해요. 왜요? 아이가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 권리가 있지 않나요? 지우와 원장의 의견이 갈렸어요. 지우 씨,
그 사람이 정말 하윤이를 받아줄까요? 글쎄요. 지우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이미 결혼한 사람이잖아요. 아내도 있고, 맞아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아이를 인정할까요? 원장의 말이 현실적이었어요. 하지만 하윤이는 계속 아빠를 찾고 있어요. 그게 문제죠.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그럼 더 상처받을 수도 있고요. 지우의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원장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저는 아이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왜요? 진실을 아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요. 지우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어요. 하윤이는 똑똑한 아이예요.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원장이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조심스럽게 얘기해 보세요. 네, 그렇게 할게요. 지우는 마음을 정했어요. 하윤에게 진실을 말해주기로 말이에요. 그날 오후 지우는 무덤가에서 하윤을 기다렸어요. 아이가 올 시간이었거든요. 얼마 후 하윤이 나타났어요. 언제나처럼 밝은 얼굴로 뛰어왔죠. 아저씨, 오늘도 와 있었네요. 응, 너 기다리고 있었어. 저 때문에요. 맞아, 너 때문에. 지우가 하윤을 바라봤어요. 이제 이 아이의 인생이 바뀔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윤아, 아저씨가 할 얘기가 있어. 뭔데요? 하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우를 쳐다봤어요. 너에게 정말 중요한 얘기야. 지우의 진지한 표정을 본 하윤의 얼굴도 굳어졌어요. 무슨 얘기인데요? 내 아빠에 관한 얘기야. 하윤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날 오후 정우는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회장님,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편지? 정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요즘에는 편지를 받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네, 어린아이가 직접 가져왔다고 하네요. 김 비서가 흰 봉투를 내밀었어요. 정우가 봉투를 받아든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란에 장하윤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그 아이가 뭐라고 했나? 회장님께 꼭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김 비서가 나간 후 정우는 한참 동안 편지를 들여다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열자 편지지 한 장과 상장이 나왔어요. 전교 1등이라고 적힌 상장이었죠. 편지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아빠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장하윤입니다. 아빠 얼굴도 모르지만 편지 씁니다.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또 1등을 했어요. 아빠가 자랑스러워 하실까봐 보내드려요. 비록 얼굴은 몰라도 아빠가 자랑스러워 할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엄마가 아빠는 바쁘신 분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기다릴게요. 언젠가 만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아빠에게 하윤 올림. 정우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아빠가 자랑스러워할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정우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10년 전 하진과의 마지막 순간이 떠올랐거든요. 정우야, 나 임신했어. 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의 기억이 생생했어요. 그때 정우는 당황했었죠. 아직 결혼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좀 더 기다려줘. 시간이 필요해. 그게 하진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며칠 후 하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정우는 찾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도했었죠. 그리고 몇 달 뒤 선영과 결혼했습니다. 너무 이기적이었어. 정우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봤어요. 모든 게 자신의 편의대로였죠.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여보, 뭐해요? 선영이 들어왔습니다.
정우를 데리러 온 거였어요. 아, 당신이 왔구나. 정우가 편지를 서둘러 서랍에 넣었어요. 무슨 편지예요? 선영이 예리하게 물었어요. 아니야, 업무 서류야. 정우는 거짓말했어요. 선영이 정우를 유심히 봤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죠. 집에 가요. 그래. 차 안에서도 정우는 계속 편지 생각을 했어요. 하윤의 글씨체, 상장, 그리고 그 순수한 마음까지. 집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뉴스를 보면서도 하윤 생각뿐이었죠. 여보, 괜찮아요? 선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괜찮아. 정우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정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서재로 가서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비록 얼굴은 몰라도 아빠가 자랑스러워할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 문장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찔렸어요. 내가 뭘 했지? 정우는 자신이 한 일들을 돌아봤어요. 하진을 버렸고 아이의 존재를 외면했고 자신만의 안락한 삶을 선택했죠. 그런데 하윤은 그런 아빠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이런 아이를 버렸다니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정우는 상장도 자세히 봤어요. 전교 1등이라는 글씨가 선명했죠. 똑똑한 아이구나. 하진을 닮아서일까요? 아니면 자신을 닮아서일까요? 정우는 하윤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비 오던 그날 무덤 앞에서 만난 그 아이 말이에요. 또렷한 눈, 야윈 얼굴, 그리고 순수한 표정. 내 아들이야. 이제야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정우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뜨거운 것이 목 끝까지 올라왔어요. 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늦었지만 후회가 밀려왔어요. 그날부터 정우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회의 중에도 계약서를 검토할 때도 하윤 생각만 했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 마음 한편으로는 아이에게 다가가고 싶었어요.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었죠. 하지만 현실은 복잡했어요. 이미 쌓아 올린 삶이 있고 아내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지? 정우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러면서도 편지는 계속 읽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꺼내서 읽었죠. 하윤의 글씨를 보면서 그 아이의 일상을 상상했어요. 고아원에서 혼자 공부하는 모습, 엄마 무덤 앞에서 우는 모습까지.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뭐지? 정우는 점점 확신이 섰어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이에요. 지우는 하윤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하윤아, 아저씨가 말하는 걸 끝까지 들어줄 수 있겠니? 하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지한 표정이었죠. 내 아버지 말이야. 지우가 말을 이었어요. 아마 내가 생각하는 그분일 거야. 누구요? 하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며칠 전에 여기 왔던 분. 민정우라는 분이야. 순간 하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 아저씨가요. 응. 지우의 대답은 짧지만 확신에 찼어요. 하윤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거든요. 정말이요. 정말이야. 그럼 왜? 하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날 모른 척 했어요? 지우가 하윤 곁에 앉았어요. 복잡한 사정이 있었을 거야. 복잡한 사정이요. 하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분은 이미 결혼한 사람이야. 아내도 있고. 그럼 저는 뭐예요? 하윤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정말 필요 없는 존재인 거예요. 지우가 하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 하지만 사실이잖아요. 하윤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엄마를 버리고 저도 버리고. 하윤아.
왜 그랬을까요, 아저씨? 하윤이 지우를 올려다봤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죠. 왜 날 두고 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지우의 가슴이 아팠어요. 10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상처였거든요. 사람은 때론 실수를 해. 나중에 후회해도 되돌릴 수 없는 실수를 말이야. 실수요. 그래. 아마 그분도 지금 많이 후회하고 있을 거야. 하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후회한다면 왜 안 찾아와요? 그게 어른의 복잡함이야. 지우가 한숨을 쉬었어요.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아서 용기를 내지 못하는 거야. 하윤은 엄마 무덤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왜 말하지 않으셨어요? 무덤을 향해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빠가 그런 사람이라고 왜 말하지 않으셨어요? 지우가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내 엄마는 너를 지키려고 했던 거야. 저를요? 응,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하윤이 지우를 바라봤어요. 그럼 지금 저는 상처받고 있는 거네요. 그래. 지우는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하지만 진실을 아는 게 더 나을 거야. 정말이요. 사람은 늘 후회 속에 살아. 하지만 너는 그 후회를 반복하지 마. 지우의 말에 하윤이 귀를 기울였어요. 무슨 뜻이에요? 내 아버지는 선택의 기회가 있었는데 놓쳤어. 하지만 너는 다를 수 있어. 저는요. 응, 너는 내 길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 하윤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은 아직 마르지 않았지만 뭔가 다른 빛이 보였죠. 제 길이요. 그래, 내 길. 그게 뭔데요? 내가 정하는 거야. 지우가 하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저씨 말 들어보세요. 하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전 제 길을 갈래요. 좋은 생각이야. 그 사람이 날 인정하든 말든 저답게 살래요. 하윤의 목소리에 결의가 담겼어요. 지우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게 바로 내가 가져야 할 마음이야. 정말 그래도 될까요? 물론이지.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지만 부끄럽지 않아요. 하윤이 다시 말했어요. 엄마가 혼자 저를 키우셨지만 사랑받고 자랐어요. 맞아. 그리고 아저씨 같은 분도 만났고요. 지우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하윤아, 너는 정말 대단한 아이야. 대단하다고요. 응,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하잖아. 하윤이 일어나서 상장을 집어들었어요. 이거 가져갈래요. 왜? 제가 열심히 산 증거니까요. 하윤의 말에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게 내 자랑이야. 앞으로도 더 열심히 살 거예요. 어떻게?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좋은 사람이 될 거예요. 하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전의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확고한 의지가 보였죠. 그래서 언젠가 당당하게 그 사람 앞에 설 거예요. 당당하게. 네, 저는 장하윤입니다. 엄마 장하진의 딸이고 제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말할 거예요. 지우가 감동했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성숙할 줄은 몰랐거든요. 정말 훌륭한 생각이야. 아저씨가 도와주셔서 가능한 거예요. 나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야. 옆에 있어주는 것도 큰 도움이에요. 하윤이 지우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고마워요, 아저씨. 별 말씀을. 진실을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처음엔 상처받을 줄 알았는데 상처받았어요. 하지만 더 강해진 것 같아요. 하윤이 다시 엄마 무덤을 바라봤어요. 엄마, 이제 정말 제 힘으로 살아볼게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엄마가 답해주는 것 같았죠. 아저씨, 저 이제 가볼게요. 어디 가니? 고아원에 가서 더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하윤이 상장을 가슴에 안고 걸어갔어요. 발걸음이 이전과는 달랐죠. 더 당당하고 확신에 차 있었어요.
지우가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저 아이는 분명 잘 클 거야.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정우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거든요. 이제 어른들 차례구나. 지우는 중얼거리며 하윤이 사라지는 방향을 바라봤어요. 정우는 고아원 앞 골목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며칠째 이곳을 찾아왔지만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하윤을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였어요. 검은색 승용차에서 내려 고아원 문 앞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서기를 반복했죠. 그때 마당에서 아이 하나가 보였어요. 하윤이었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 혼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햇살이 아이의 머리카락을 비추고 있었죠. 정우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만날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천천히 고아원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윤이 고개를 들었어요. 정우를 알아본 순간 얼굴이 굳어졌죠. 안녕하세요. 하윤이 일어나서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응, 안녕. 정우도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둘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렸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내가 보낸 편지 잘 받았어. 네. 하윤의 대답은 짧았어요. 상장도 받고. 그래요. 여전히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정우가 한 발 가까이 다가갔어요. 미안하다. 네. 너무 늦었다는 걸 안다. 하윤이 고개를 숙였어요. 늦었다는 걸 아시면서 왜 오셨어요?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날카로웠어요. 정우가 답하지 못했어요. 변명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저도 이제 알아요. 하윤이 다시 말했어요. 아저씨가 제 아빠라는 걸. 정우의 가슴이 찔렸어요. 그래. 그리고 왜 저를 버렸는지도. 하윤아. 결혼하셔야 했으니까요. 저 같은 아이는 필요 없으셨으니까요. 하윤의 말에 정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하윤이 정우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10살 아이의 눈이 아니었죠. 무서웠어. 책임지는 게. 정우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책임이요. 그래, 아버지가 되는 게 무서웠어. 그래서 도망가신 거예요. 맞아. 정우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어요. 하윤이 다시 나무 아래 앉았어요. 전 아저씨가 필요했던 날이 많았어요. 그랬구나. 엄마가 아플 때, 혼자 무서웠을 때, 다른 아이들이 부모님 자랑할 때, 하윤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어요. 근데 그날은 이미 지나갔어요. 정우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지금이라도 곁에 있고 싶다. 지금이라도요. 하윤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저는 이제 괜찮아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하윤아. 정말이에요. 박지우 아저씨도 계시고 저는 생각보다 강해요. 정우가 하윤 옆에 앉았어요. 아빠로서 뭔가 해주고 싶어. 아빠로서요. 하윤이 정우를 바라봤어요. 이제 와서 아빠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미안해. 사과로는 부족해요. 정우가 할 말이 없었어요. 아이의 말이 맞았거든요. 그럼 뭘 하면 될까? 아무것도요. 하윤의 대답이 단호했어요. 저는 아저씨가 필요하지 않아요. 정말로. 네, 정말로. 하윤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말씀드릴게요. 뭐든지 말해. 미워하지는 않을게요. 정우가 깜짝 놀랐어요. 미워하지 않는다고. 네, 미워봤자 저만 힘들어지거든요. 하윤의 말에 정우가 숙연해졌어요. 그리고 엄마가 그러지 말라고 하셨어요. 내 엄마가. 네, 미워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정우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하진이가 그랬구나. 엄마는 끝까지 아저씨를 나쁘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왜?
사랑하셨나 봐요. 정우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나는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그건 아저씨가 생각할 문제예요. 하윤이 책을 집어들었어요. 저는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잠깐. 정우가 하윤을 불렀어요. 뭐 필요한 거 없니? 없어요. 정말로. 네, 정말로. 하윤이 몇 걸음 걸어가다가 돌아봤어요. 아저씨, 응, 가끔 이곳에 와도 돼요. 정우가 놀랐어요. 와도 된다고. 네, 하지만 아빠로서 말고요. 그럼 뭘로? 그냥 하윤이를 아는 어른으로요. 정우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그렇게라도 만나도 될까? 네, 괜찮아요. 하윤이 다시 걸어갔어요. 아저씨, 또 다시 돌아봤어요. 내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네. 그리고 고마웠다고도.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윤이 고아원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정우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마음은 아팠지만 뭔가 홀가분하기도 했죠. 이게 내가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온기구나. 하윤의 용서가 고마웠어요. 자격 없는 자신에게 준 마지막 선물 같았거든요. 정우는 천천히 고아원을 나왔습니다. 돌아보니 창문에서 하윤이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눈을 마주쳤죠. 하윤이 작게 손을 흔들었어요. 정우도 손을 흔들어 대답했어요.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진짜 첫 인사였어요. 정우는 차에 올라타며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윤을 만나고 나니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자신의 삶, 가치관, 우선순위까지. 변해야겠어. 정우는 다짐했어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올바른 사람이 되겠다고 말이에요. 그날부터 정우의 일상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고아원을 찾았어요. 하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처음엔 서먹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아빠가 아닌 하윤이를 아는 어른으로서 말이에요. 3년이 흘렀습니다. 하윤은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되었어요. 키도 훌쩍 컸고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죠. 그날도 어김없이 전교 1등이었어요. 장하윤 학생, 축하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상장을 건네주었어요. 감사합니다. 하윤이 밝게 웃으며 받아들었어요. 강당에는 박수 소리가 가득했어요. 하윤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의 진심 어린 박수였죠. 시상식이 끝난 후 한 기자가 하윤에게 다가왔어요. 혹시 인터뷰 가능할까요? 네, 괜찮아요. 하윤은 이제 이런 일에도 익숙해졌어요. 고아원 출신으로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는 비결이 뭔가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열심히 했을 뿐이에요. 앞으로의 꿈은 무엇인가요? 하윤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기사는 다음날 신문에 실렸어요. 고아 출신 장학생, 꿈을 향해 달리다. 하윤의 사진과 함께 그의 이야기가 소개됐죠. 며칠 후 하윤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하윤아, 큰일 났어. 지우가 뛰듯이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장학금이야. 장학금이요. 해외 유학 장학금을 받게 됐어. 하윤이 깜짝 놀랐어요. 정말이요? 응, 방금 연락 왔어. 지우가 기뻐하며 하윤을 안았어요. 미국에 있는 좋은 학교래. 저 같은 애가 갈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하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발표식 날이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언론사 사람들도 왔고 후원자들도 자리를 지켰죠. 하윤이 무대에 올라갔어요. 안녕하세요. 장하윤입니다. 또렷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는 그게 부끄러웠어요.
관객들이 집중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랑스럽습니다. 제 힘으로 여기까지 왔거든요. 박수가 터졌어요. 이젠 제 인생을 살아보려고요. 하윤의 말에 더 큰 박수가 일어났어요. 무대 뒤에서 지우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눈물을 닦으며 웃고 있었죠. 그런데 멀리, 정말 멀리 뒤편에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조용히 서 있었어요. 민정우였죠. 그도 하윤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멀리서 아무도 모르게 말이에요. 하윤이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 정우는 이미 사라진 후였어요. 며칠 후 하윤은 유학 준비를 시작했어요. 고아원 원장이 하윤을 불렀어요. 하윤아, 이상한 일이 있어. 뭔데요? 너 후원 계좌에 돈이 들어왔어. 후원 계좌요. 응, 익명으로 매달 들어오고 있더라고. 하윤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누가 보낸 건지 모르겠니? 하윤은 짐작이 갔어요. 하지만 말하지 않았죠. 모르겠어요. 정말 고마운 분이네. 원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밤 하윤은 엄마 무덤을 찾았어요. 엄마, 저 미국 가요.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다녀올게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리고 엄마 그분한테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하윤은 알고 있었어요. 정우가 뒤에서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저도 이해해요. 그분만의 방식으로 속죄하고 있다는 걸. 하윤이 일어났어요. 이제 정말 제 길을 가볼게요. 출국하는 날이 왔어요. 공항에는 지우와 원장, 그리고 고아원 아이들이 나와 있었어요. 하윤아, 몸 조심해. 지우가 하윤을 껴안았어요. 네, 아저씨도요. 편지 꼭 써. 네. 하윤이 출국장으로 걸어갔어요. 뒤돌아보니 모두가 손을 흔들고 있었죠. 그때 멀리서 또 다른 사람이 보였어요. 정우였어요. 그도 조용히 손을 흔들고 있었죠. 하윤이 작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정우도 고개를 숙였어요.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인사였어요. 하윤은 비행기에 올라탔어요. 창문 너머로 한국의 하늘이 보였죠. 이제 시작이야. 하윤은 다짐했어요. 자신만의 삶을 살아보겠다고 말이에요. 몇 년 후 하윤은 훌륭한 의사가 되어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살았죠. 선생님, 왜 고아원에서 일하세요? 어느 날 한 아이가 물었어요. 나도 여기서 컸거든. 그래요. 응, 그래서 너희들 마음을 알아. 하윤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선생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하윤의 말에 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 저녁 하윤은 또다시 엄마 무덤을 찾았어요. 엄마, 저 잘하고 있죠?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멀리서 한 남자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나이 든 정우였죠. 그도 이제 하윤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어요. 멀리서 조용히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